하노이의 추운 겨울 저녁, 북풍이 작은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 때 박마이 병원은 희미한 희망에 매달린 불쌍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희미한 흰색 불빛이 비추는 차가운 복도는 우울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의료 장비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마이안이라는 말은 소녀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얇은 속옷으로는 작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은 무릎을 감싸고 있었고, 그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달래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이안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눈을 깜빡이면 문이 열리고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이안의 아버지 푹씨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야 했지만 그 적은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이안의 어머니 타우 씨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낸 후 붉어진 눈으로 침대 옆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꽝 씨는 병원 정문 앞에 주차된 고급차에서 막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류 가방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방에는 비밀 사업 서류와 큰 돈이 들어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꽝 씨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마이안이 복도를 따라 걷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살짝 열어보니 두툼한 돈 뭉치와 꼼꼼하게 재본된 서류가 들어있었고, 마이안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이 돈이 내 것이라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즉시 아버지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안, 너는 항상 정직해야 해.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라.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텅 빈 복도 한가운데서 마이안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마이안은 감히 복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피곤한 눈빛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할 때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떠올렸습니다. 매 순간이 작은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초췌하고 다급해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꽝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기대어서 있는 마이안에게 멈췄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얘야. 꽝 씨는 빠르게 다가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가방이 내 것이니? 마이안은 눈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손으로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네, 제가 주웠어요. 아저씨 것인 줄은 몰랐지만 돌려드리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꽝 씨를 감동시켰습니다. 꽝 씨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자세히 보니 마이안의 손이 추위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물었습니다. 얘야, 이 시간에 왜 혼자 여기 있는 거니? 괜찮니? 그 질문을 듣자 마이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와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지만 진실된 그녀의 목소리는 꽝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서 마이안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존경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과 친절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자질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꽝 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리셉션 데스크로 가서 마이안의 아버지의 병원비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그는 마이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네가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켜줄게. 마이안은 꽝 씨를 바라보았고 눈물은 고였지만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꽝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이안의 아버지 푹 씨는 의료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꽝 씨가 지원한 병원비 덕분에 푹 씨는 더 이상 병원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질병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편 꽝 씨는 자주 병원에 와서 마이안 부녀를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그 가족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푹 씨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항상 딸에게 정직과 품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점이 꽝 씨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의 작은 방에서 꽝 씨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가방을 가져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이안, 뭐 좀 먹었니? 이리 와서 아저씨랑 같이 먹자. 마이안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은 빛났지만 망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엄마를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싶어요. 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의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푹 씨, 훌륭한 따님을 두셨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푹 씨는 희미하게 웃었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이안은 제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지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꽝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돈과 일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삶의 핵심 가치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푹 씨와 그의 작은 가족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치였습니다. 몇 주 후 푹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마이안의 가족은 폭풍우에 빠진 것 같았지만 푹 씨는 정신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마이안, 두려워하지 마.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최선을 다할 거.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빠는 항상 너를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 너는 강한 아이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마이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꽝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에 와서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무엇보다 그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이안과 그녀의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와 신호음이 울려 퍼져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꽝 씨는 그들과 함께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마이안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어 그녀에게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감스럽. 마이안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멍하니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고통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꽝 씨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마이안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이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저씨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이안과 어머니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꽝 씨의 지원금은 이전 치료를 유지하기에 충분했지만 이제 가족은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했던 그녀의 어머니 타오 씨는 수년 동안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마이안은 어머니가 이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마이아는 폐품을 줍거나 도넛을 팔아 어머니의 식사를 위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번 돈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꽝 씨는 마이안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계속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 모녀가 살고 있는 깊은 골목길에 작은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지나자 마이안은 빨래에 열중하고 있었고 타오 씨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오 씨, 마이안, 안녕하세요. 꽝 씨는 음식과 생필품이 담긴 큰 가방을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이안은 고개를 들었고 놀란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꽝 아저씨. 또 저희 집을 도와주러 오셨네요. 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작은 선물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아가씨와 어머님이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타오 씨는 꽝 씨를 바라보았고 수척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꽝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타오 씨.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 푹 씨는 친절하고 정직한 분이셨고 그의 가족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오 씨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낸 그녀는 더 이상 질병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안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이안, 이리 와 보렴. 소녀는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고 둥근 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타오 씨는 수척한 손을 딸의 머리에 얹었고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더 내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강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그것이 내 아버지가 항상 바라셨던 거야. 마이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불과 몇 주 후 타오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아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영정을 꼭 껴안고 묘소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꽝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홀로 가혹한 삶에 맞서게 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마이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이안, 그거 아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너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품위와 연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너의 부모님은 내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어. 마이아는 그를 올려다 보았고 눈물에 젖은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꽝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너를 내 양녀로 삼고 싶어. 동의하니? 그 말에 마이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꽝 씨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의해요. 꽝 씨의 양녀가 된 이후로 마이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하노이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집을 떠나 현대적인 도시 지역에 있는 넓은 저택에서 꽝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마이아는 여전히 검소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새 집에 처음 들어선 날 마이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벽, 정교한 가구, 푸른 정원이 있는 저택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꽝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야.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마이아는 당황스러웠지만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꽝 씨는 마이안을 명문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인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마이아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나 소박한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 정말 촌스러워 보인다. 낡은 재킷을 입고 교실에 들어서는 마이안을 보고 한 여학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을 느꼈지만 마이안은 절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친절하라고. 대신 그녀는 공부에 집중했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꽝 씨는 마이안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항상 그녀의 곁에서 격려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두 부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이안, 네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꽝 씨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마이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크고 둥근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노력할게요. 꽝 씨의 지도 아래 마이안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학문적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업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정직함과 인내심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후 학교에서 한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마이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시험 중에 같은 반 남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엄격한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자백을 요구했지만 그는 마이안이 자신을 도왔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반 전체가 술렁였고 모든 시선이 마이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즉시 반박하는 대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친부모님과 양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마이안의 진실한 눈을 바라본 다음 그 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압박감에 그 학생은 마침내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반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마이안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마이안은 꽝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마이안.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이 네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 이후로 마이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차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안은 새로운 환경에서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인격 면에서도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고 똑똑한 젊은 여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친부모님과 양아버지가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검소함과 친절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꽝 씨는 갑자기 마이안을 개인 서재로 불렀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깔끔하고 우아하게 정돈된 방을 비추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와 항상 켜져 있는 노트북이 있었는데 이는 꽝 씨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안, 여기 앉아.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꽝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진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안,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어. 나는 단지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친부모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네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이아는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가 뭔가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수년간 내가 일군 회사가 무엇인지 아니?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회사가 매우 크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마이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꽝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맞아, 내 회사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야. 하지만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는지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이룬 것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고 믿어. 마이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너를 준비시키고 싶어. 내가 단계별로 너를 지도할 거야. 네가 사업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 이후로 마이아는 꽝 씨와 함께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저 앉아서 경청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이아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녀의 추론의 예리함과 논리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중요한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영진은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아무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마이아는 갑자기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회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꽝 씨는 양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우 고려할 만한 의견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추진해 봅시다. 마이안의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고 몇 주 만에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이안은 회사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외에도 마이안은 항상 자선을 베푸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선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살았던 작은 골목길로 돌아갈 때마다 마이아는 마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녀는 예전 동네에 한 가난한 가족이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저없이 마이아는 즉시 그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10살 소녀는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이아는 수줍고 외로운 소녀에서 성숙하고 강인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꽝 씨의 세심한 지도 아래 그녀는 사업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간직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내부 회의에서 꽝 씨는 갑자기 모든 경영진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이안이 이제부터 회사에서 저의 공식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고 모든 시선이 마이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꽝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이안을 개인 서재로 불러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마이안,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네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과 품위가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내가 네 친가족에게서 배운 것이고 이젠 네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를 바라.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안은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열심히 일했고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단계별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꽝 씨의 지원 덕분에 성공했을 뿐이라는 뒷말에 여러 번 직면해야 했습니다. 너는 양녀일 뿐이야. 양아버지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회사의 한 이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마이안을 낙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거래와 기대를 뛰어넘는 프로젝트는 점차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마이안은 계속해서 자선 활동을 했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의 이름을 딴 꽝응이야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과 어려운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꿈을 꾸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마이아는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훙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밝지만 슬픈 눈을 가진 그 소년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이아는 훙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가족이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가 꿈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네가 잘하면 네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회사 기념식에서 꽝 씨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 서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아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우리가 항상 추구해온 핵심 가치인 정직과 연민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아는 무대에 올라 양아버지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신 친아버지와 그 교훈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양아버지의 교육 덕분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마이아는 꽝 씨의 사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연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회사는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외딴 지역에 학교를 짓고 가난한 가족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마이아는 항상 양아버지를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매일 오후 두 부녀는 저택의 작은 정원에 함께 앉아 인생과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이안,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꽝 씨는 어느 바람이 부는 오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내 친가족을 만나서 자랑스러워. 너희들은 내게 평생 부족했던 것, 정직과 품위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 마이아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제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저는 그 점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몇 년 후, 꽝 씨는 가족과 전 직원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마이안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녀의 친부모님이 항상 추구했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이안,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야. 내 힘을 사용하여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유언장을 읽는 날, 마이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꽝 씨의 재단 앞에서 두 아버지의 바람대로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년 후, 마이아는 사업과 자선 분야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선재단인 꽝응이하 재단을 확장하여 수천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친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응우엠푹 타오 학교의 개교식에서 마이아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란 어린 소녀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친절한 마음 덕분에 저는 제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품위와 연민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가르쳐 주신 친부모님과 양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제가 한때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감동적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이아는 강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연민에 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집 발코니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이아는 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차가운 복도 한 구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소녀의 여정은 연민과 강인한 의지의 상징이 되었고 미래의 모든 세대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